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조사랑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절기성으로 6월달이죠. 6월달 물주기, 제가 지금 오늘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저면관수는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면관수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저면관수 하는 이유가 난석에 물을 이렇게 한 번 슬쩍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게 저면관수 하는 거고, 화분이 한두 개, 몇 개 있을 때 저면관수 합니다. 그런데 저면관수를 화분 두 개, 세 개를 물 속에다 담궜을 때, 남분 하나가 이제, 곰팡이 균이라든가 무슨 병에 이제 이렇게 걸렸을 때 전부 다 오염 돼버리, 이게 이제 감염돼버린다고 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면관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카톡도 한 사람이 왔고, 또 한 사람은 한여름, 지금 여름은 절기상 열이지만 6월달에는 크게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통풍 해가지고 선풍기 돌리면 무난해요. 장마 직전, 장마 끝나고 불백덕이 오기 전에는 7월달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떤 동영상에서 한낮에 물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으면 한낮에 물을 주세요. 그러나 물주기는 한낮에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난초를 한 89년도, 90년 초 이렇게 이제 제가 접했는데요. 취미를 하면서 접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여름에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공업용 그 얼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업용 얼음을 큰 덩어리로 사다가 큰 고무 다라에다 넣고 거기다 기포 발생기 막 해가지고 거기다 펌프 해가지고 난초 수천 분을 막 줍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냉해 다 맞았어요. 자, 난초 사랑님, 영하의 날씨도 아닌데 왜 냉해 맞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온도차가, 그러니까 이제 한낮이니까 한 7월달쯤 됐겠죠. 막연하게 사람도 더울 때 물속에 싹 들어가면 시원하다, 난초도 시원하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동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난초를 작년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물을 주었는데 한낮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난초가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새까맣게 타면서 그게 냉해예요, 냉해. 그러면 냉해가 왜 오냐 하면은 온도가 한 32도, 3도 가는데, 물 온도는 15도 정도 갔을 때 바로 냉해와 버립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물 온도 차이가 이렇게 10도에서 15도 차이가 났을 때 냉해가 온다. 꼭 영하의 날씨가 아니더라도 와요. 겨울에도 냉해 왜 맞냐면은, 물 온도하고 난실 온도하고 거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냉해 맞은 분이 반문을 해왔어요. 난초사랑 영하의 날씨도 아닌데 왜 냉해 얘기를 하냐 해서, 영하의 날씨 아니더라도 물 온도가 참은 냉해 맞는 거예요. 냉해 4도, 5도 물 줘도 난엽 사이가 약한 거는 바로 냉해 맞아버립니다. 거기다 선풍기 이제 말르라고 돌린다든가 문을 연다든가 바로 냉해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도 냉해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여름 절대 물주기, 한여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동영상은 어떻게 이제 그런 간단한 원리, 옛날 그 수십 년 전에 원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을 다 갖췄겠죠. 선풍기를 막 수십 대 갖췄다든가, 바람이 잘 통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이렇게 물을 15도 이상 나오면 냉해 맞으면 절대 한낮에 줘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에 옛날 그 수십 년 전에 나왔지만은, 원자 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름철에 냉해, 설입니다, 설이. 그게 수능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게 중국 대륙에서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농경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우스라든가 시설 재배가 없어요. 없을 때 하늘만 보고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한여름철, 7월달, 6월달, 그리고 음력은 5, 6월달이죠. 최고 더울 때. 그럴 때 바로 영하로 막 내려가고 서리가 와버립니다. 그럴 때 다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연구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바로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바로 올라가 버리겠죠. 곡물값이. 그게 바로 원자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냉해와 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원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여름철에 물 32, 3도 밖에 온도는 2, 3도 가는데 물 온도는 14, 5도 시원하게 얼음 막 타가지고 주는 것과 같이 물 온도가 10도에서 15도 가면은 바로 난입이 냉해에 맞아버립니다. 절대 그런 동영상 보고 이렇게 막 한여름철에 물 주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난초사랑님 물 온도가 한 20 몇 도, 그건 냉해는 아니에요. 20 몇 도, 한 20, 한 5, 6도 가는 거는. 냉해는 아니지만은 한여름철에 물 주는 거는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주세요. 나 선풍기 돌리면 되는데요. 그러나 신화가 한여름철에 얼마나 이제 막 자라 이렇게 자랍니까? 신화 속으로 물 들어가가지고 물이 거기서 온도가 물을 주고 나면은 바로 온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지 꽂아가지고 전부 물을 이렇게 신화에서 이렇게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절대 한여름처럼 물 주지 마시고, 그러면 난초사랑이 언제 주냐. 지금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때 주세요. 6월달이라도 낮에 물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면관수 하셨지만은 저면관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난초사랑이 화분 몇 개 되는 거 그냥. 그리고 물속에다 담궈 놓으면 물속에다 담궈 놓는 거는 물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이렇게 샤워기를 샥 줍니다. 주었을 때 이제 난석에만 물이 가고 남뿌리는 안 가요. 그래서 2번, 3번 물 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10분 있다 또 한 번 주고, 그래서 3번 주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 몇 개 안 되니까, 한 11분 되니까 저면관수 쫙 이렇게 담궜다 오는데, 하나가 곰팡이에 오염되면 전부 감염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물은 바로 위에서 바로 밑으로 줘야 합니다. 밑으로. 그럴 때 염료 직접 거기에 오염물 남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비료주고 농약주고 한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이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산소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 어떤 분은 한여름철에 주냐 안 주냐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난초가 여태 비실비실 이렇게 죽었다. 그게 바로 냉해입니다. 절대 한여름에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동영상에서 그렇게 봤다 오는데, 유명 동영상이 뭐고 그거는 한여름에 주지 마세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를 막 선풍기라든가 온 시설이 잘 갖춰 있을 때 한여름에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울 때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런 원리로 준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여름에 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면관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다 오염됩니다. 자, 오늘 물주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물 주시고 선풍기 돌리시고, 또 아침 일찍 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 일찍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받으면 한 2~3시간 있다 은은한 햇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광합성을 받을 때 식물은 바로 영양 축적이 들어갑니다. 영양 축적은 바로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잎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영양 축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혹서이가 왔을 때는 언제 하냐? 저녁 때보다도 그때는 이제 오밤중이라면 밤 12시 새벽에 줍니다. 그러나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 내려가는데 줄줄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물주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 그냥 동영상 저면관수가 좋다고 동영상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동영상에서 한낮에 물을 주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었는데, 난초가 이상이 비슷해요. 그게 바로 냉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